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거는 5%라는 증액 상한에 대한 부분인데요. 집주인이 5% 이상을 올려달라고 하는 게 법에 어긋난다. 이게 뭐 불법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제안과 협의의 영역이고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박 소장입니다. 제가 공인중개사로 일한 지 벌써 4년 차더라고요. 2년, 3년 전에 창원의 신축 아파트들 임대 계약을 되게 많이 해드렸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임대료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임차인분들은 법대로 5%만 올리고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하겠다고 하시고, 임대인분들은 시세 맞춰가지고 금액을 올리고 싶어 하시고, 그게 합의가 안 되면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협의가 안 돼가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딪히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중간에 있는 입장으로서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 임대법 관련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 현실은 또 어떤지도 제가 가감없이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상황은 항상 비슷해요. 이제 새 아파트는 입주 기간이 2달 정도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 많은 세대들이 한꺼번에 입주를 하니까 임대료 부분에서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새 아파트에 임대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시세보다 좀 싸게 들어가실 수밖에 없거든요. 새 아파트에 임대를 놓으신 임대인분께서 만기 날짜가 도래해서 이제 임차인한테 그 사이에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까 나는 보증금을 올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임차인은 5% 상한선을 지켜라. 그리고 나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쓰겠다. 그리고 여태까지 말이 없어서 그냥 묵시적 갱신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임대인분은 시세가 1억이라 올랐는데 10%만 올리는 거는 말도 안 된다. 만약에 금액적으로 협의가 안 돼서 임대료 증액이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입주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상황이고, 임차인분은 임대료를 올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입주하겠다고 하는 게 보증금 올려달라는 금액이 1, 2천만 원도 아닌데 이 금액을 갑자기 구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임대료 관련해서 협의가 안 돼서 이사를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이사 가야 될 집을 알아보는 시간도 촉박하고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호소하셨던 상황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법정 통지 기한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늦어도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서로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때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거는 5%라는 증액 상한에 대한 부분인데요. 집주인이 5% 이상을 올려달라고 하는 게 법에 어긋난다. 이게 뭐 불법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제안과 협의의 영역이고요. 5% 상한제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쓸 때의 얘기거든요. 만약에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하는 거를 원하고 그게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 협의가 된다고 하면 증액갱신 계약으로 다시 계약서를 써도 되지만, 두 분이서 협의가 된다고 하면 재계약으로 해서 신규 계약서를 써도 돼요. 그러면 임차인분 입장에서는 2년 뒤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대료도 많이 올리면서 계약갱신 요구권도 쓴 걸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협의가 서로 안 된다고 했을 때 임대인이 그러면 내가 입주하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린다고 하면 임차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엄청 속상하고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임대인이 실거주 할 거니까 계약 해지하자고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내 현실이 된다고 하면 나도 올려주고 살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고, 지금 창원의 상황에서는 내가 금액을 올려주기 싫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비슷한 금액으로 더 나은 조건의 집이 있으면 좋은데, 조건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진짜 전월세가 귀하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더 임차인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 왔을 때 임차인분들은 아 그래? 보증금을 안 올려주면 실거주 한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법대로 해야지, 내용증명 보내고 나 소송까지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근데 소송을 해서 임차인이 이길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현실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임대인이 전입신고하고 들어가서 거주를 하겠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지 않는다, 이게 거짓말이다라는 거를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임대를 놓거나 매도를 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증명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을 한다고 해도 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이 예상이 되는 금액 자체가 소액일 경우에는 일단은 소송을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내가 배상 받으려고 예상되는 금액보다 소송에 드는 시간이나 비용이나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손해가 클 수 있다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현장에 있다 보면 사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법대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는 걸로 하고 5% 증액만 하거나, 아니면 시세만큼은 아니더라도 임대인분과 임차인이 적정선에서 합의한 금액으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어쨌든 시세보다는 그래도 싸게 살면서 주거 안정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임대인은 소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들을 피하면서 수익은 조금 더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임차인분들이 저는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올려주고 싶어도 올려줄 돈이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 임대인이랑 협의도 안 되고, 제가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못 올려주면 무조건 임대인이 들어온대요. 이렇게 되면 사실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내 상황에 맞는 집으로 이사를 다시 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장에서 제가 너무 많이 봐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임차인이 서럽다, 이래서 집을 사야 된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감정만 앞세워가지고 싸우는 것보다는 나한테 실익이 될 게 뭔지를 빨리 판단을 해서 좋은 조건으로 협의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막 누구 편에 들려는 건 절대 아니고, 저는 그냥 임대인분이든 임차인분이든 두 분의 재산을 잘 지켜드리려고 노력하는 중간 역할의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면 혼자 앓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감정은 빼고 실리만 딱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